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플러터플로우에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즉 상태 관리 개념에 대해 배웠죠.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상태 관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 스테이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앱 스테이트를 이용해 많은 실습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앱 스테이트에 대해 심층적인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로 완벽히 정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앱 스테이트의 풀 명칭은 앱 스테이트 로컬 베리어블로 우리말로 앱 상태 로컬 변수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앱 스테이트가 아닌 로컬 변수라고 많이 사용해 왔었지만 로컬 변수라는 것이 앱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상태 관리 변수가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앱 스테이트, 페이지 스테이트, 위젯 스테이트, 컴포넌트 스테이트 등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분리해서 각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잠시 로컬 변수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로컬 변수는 우리말로 지역 변수라고도 합니다. 앱에서 지역이란 것은 앱 내부를 뜻합니다. 따라서 앱 내부에 있는 위젯과 페이지에서만 사용되고 외부와는 공유되지 않는 베타적인 변수가 바로 로컬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보다 상위 개념인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전역이란 이름처럼 앱 내부는 물론 외부와도 공유할 수 있는 변수를 뜻합니다. 앱 외부라는 것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앱과 서버 간에 공유되는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앱 스테이트는 앱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앱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앱 스테이트 변수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앱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 페이지의 구글맵 위젯의 속성에 API 키 값을 따로따로 넣어줘야겠죠. 벌써부터 번거로운 작업인 것 같죠. 더군다나 갑자기 구글맵 API 키 값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각각의 페이지로 가서 하나하나 키 값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 페이지에 사용될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해 줄 수 있다면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수정도 한 번에 가능하니 이보다 좋은 데이터 관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앱 스테이트입니다. 이처럼 앱 스테이트는 여러 페이지에서 자주 활용되어야 할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상태 관리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API 키 값이나 인증 토큰 데이터 등의 민감한 정보 데이터도 앱 상태 변수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다른 상태 관리 변수와는 다르게 앱 스테이트는 앱의 전체 페이지와 위젯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 공유되어야 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럼 앱 스테이트 변수를 사용해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이곳에 드랍다운 위젯을 넣은 뒤 동물 이름 3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하단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버튼을 추가하고 앱 스테이트 변수 값이 출력될 이동할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다음 첫 번째 페이지의 버튼을 클릭 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전환 액션을 설정하고 저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유저가 선택한 동물 이름을 앱 스테이트 변수에 저장한 뒤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앱 스테이트에 저장된 동물 이름이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앱 스테이트 변수부터 하나 만들어야겠죠. 변수 이름은 애니멀,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 isList는 리스트형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죠.
persisted는 캐시처럼 페이지의 앱 스테이트 값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인데 우선 넘어가고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호랑이로 입력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드롭다운 위젯에서 유저가 선택한 값이 앱 스테이트 변수에 저장 또는 최신화되도록 액션을 설정합니다. 업데이트 앱 스테이트 액션을 지정하고 저장할 앱 스테이트 필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값이 저장되려면 set value죠. 그리고 유저가 드롭다운 위젯에서 선택한 값이 저장되어야 하니 위젯 스테이트에 있는 드롭다운으로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액션이 동작된 후에 바로 현재 상태로 업데이트되도록 rebuild current page로 두면 됩니다. 앱 스테이트에 유저가 선택한 값이 저장되도록 했으니 그 값을 두 번째 페이지로 연결해 줍니다. 앱바를 뒤로 가기가 있는 걸로 변경하고 앱바 제목도 수정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하나를 추가하고 앱 스테이트에 저장된 값과 연결되도록 바인딩 해줍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해보죠. 원하는 동물을 선택하면 업데이트 앱 스테이트 액션이 작동해서 앱 스테이트의 애니멀 필드에 선택된 값이 저장되고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앱 스테이트에 저장된 값이 잘 출력되죠. 네, 이처럼 앱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페이지 간 데이터를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다시 앱 스테이트 메뉴로 이동해서 persisted라는 기능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persisted는 앱 상태 변수 값이 위젯과 연결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캐싱 처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크모드 앱 스테이트 변수를 만들어서 페이지가 계속해서 다크모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거나 앱의 언어가 영문으로 유지되도록 할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필드 값에 persisted라는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당 필드의 값을 안전히 보관 및 저장되도록 해줍니다. 기능을 활성화하고 필드 상단을 보면 Secure Persisted Field라는 것이 생겼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경우엔 그 앱 상태 변수의 값은 보안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 토큰이나 API 키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persisted를 적용할 경우 암호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이 기능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앱 상태 변수 값에 보안 기능을 적용하면 그 값은 iOS 앱에선 키체인이란 곳에,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에 encrypted shared preference라는 곳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자, 이상으로 앱 상태 변수인 앱 스테이트 기능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